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 카드 찍고 여기저기서 회의 잡느라 바빴는데 오늘은 당장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특히 60년 대생이라면 대부분 은퇴 시점이 다가왔거나 이미 넘어섰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교육시키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는데 정작 정년이 가까워지니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엔 나이 들면 당연히 퇴직하고 편하게 살겠지라고 여겼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당장 퇴직금을 받아도 남은 인생을 책임지긴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매달리던 직장에서 한 발짝 나오는 순간 거칠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런 60년 대생 은퇴자 혹은 예비 은퇴자 분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덜 불안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 우리가 흔히 놓치거나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공포감을 키우는 것보다 나랑 상황이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일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마이너스 60년 대생 어씨 이야기. 어씨는 1962년에 태어났어요. 30년 넘게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급여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적금도 들고 운 좋게 아파트도 장만했죠. 처음에는 월급 쪼개가며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였지만 어느새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겉으로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은퇴해도 걱정 없겠네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씨 본인은 밤낮으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몇 달 후면 정년이 코앞인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고 자녀들 결혼이며 각종 경조사에 지출해야 할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게다가 아파트는 자산 가치가 크지만 팔지 않는 이상 생활비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씨가 내린 결론은 뭔가를 더 해야겠다였어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 자격증을 하나 땄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려니 나이 제한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거죠. 지원하는 곳마다 경험은 좋지만 연령대가 맞지 않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본인은 분명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소득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일찌감치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이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 보여도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히면 결국 생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제 취업이나 소규모 사업 혹은 연금 설계 등을 조금 더 일찍부터 고민했어야 했다는 거죠. 이 누구나 부모 노릇 해내면 다 끝인 줄 알죠? 마이너스 60년 대생 B씨 이야기. B씨 부부는 유난히 자식들 교육에 열성을 쏟았어요. 큰애, 작은애 모두 유학까지 보내고 학비와 생활비 대느라 직장 생활 외에도 부업까지 뛰어들었죠.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고생한 덕분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 다 됐다 싶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 막막한 거예요. 그동안 워낙 자녀에게 투자하느라 저축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B씨 부부가 가진 것이라곤 아주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적은 금액의 퇴직금뿐. 우리 애들이 지원 좀 해주지 않을까? 하고 속마음으로 기대도 했대요. 근데 막상 자녀들도 결혼 준비며 신혼생활이며 나름의 인생을 꾸려나가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가 없죠. 결국 B씨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까 퇴직 후에도 억지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가며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식당 서빙이든 대리운전이든 해볼 수 있는 건 죄다 알아보는데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만큼 몸은 힘들고 수입도 만족스럽지 않죠. 자녀들에게는 우리 괜찮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드나 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점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느라 내 노후까지 생각할 여력 없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행복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녀에게만 과도한 투자와 희생을 했다면
그 대가를 나중에 내가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그래도 난 장사를 해봐야겠어. 마이너스 60년 대생 CC 이야기. CC는 직장 생활 중반부터 내가 언젠가는 장사를 해보고 말 거야 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죠. 처음에는 동창들, 지인들까지 동원해가며 자리를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에 장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동안은 가게 문 닫을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이어졌어요. 그나마 CC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의 동의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부인이 함께 매장을 운영하면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자녀들이 주말에 서빙을 도왔죠. 그래도 자리 잡기까지 12년 동안 번 돈은 고스란히 임대료와 재료비로 들어가고 결국 적자로 허덕이기 일쑤였어요. 주변에는 가게 괜찮다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장사 밑바닥 사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A, B씨처럼 언제 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다행히 CC의 가게는 어느 정도 단골 손님이 생기면서 간신히 흑자로 돌려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CC가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정말로 쫄딱 망하는 경우도 흔하죠. 60년 대생이 퇴직 후 선택하는 대표적 자영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퇴직금 털어넣고 가게 열었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아요. CC 사례에서 배울 점은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미리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험, 컨설팅, 그리고 가게 재무 설계를 단단히 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평생 모은 자금을 날리면 그때는 정말 재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렇듯 60년 대생들의 은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절망적일 필요는 없어요. 분명 힘들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 꼭 정규직 일자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직,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은 일을 파트타임으로 맡아 하는 방법도 많아졌어요. 주택 활용 전략. 어시처럼 집이라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막힌 경우 영모기 지론이나 주택연금 등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거와 자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기. B씨 사례처럼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투자하다 보면 결국 내 노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부모가 부모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 창업 시뮬레이션. CC처럼 장사를 시작하려거든 반드시 시작 전부터 사업 모델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는 과정을 가져보세요. 퇴직금이 전 재산이 되기 쉬우니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뭐니 해도 기본. 아무리 재취업을 하려 해도 창업을 하려 해도 결국 건강이 뒷받침돼야 해요. 은퇴 전부터 생활습관, 운동,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와 체력 모두를 얻게 됩니다. 솔직히 60년 대생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하기는 어려웠어요.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회사가 평생 책임져 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은퇴 후에도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요. 그 긴 시간을 아무런 대비 없이 맞닥뜨리기엔 인생이 너무도 길고 또 복잡해졌죠. 분명 은퇴라는 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평생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걸 제대로 살려나가려면 보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출근하던 그들, 이젠 거리로라는 자극적인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탁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나도 어느덧 60년 대생, 곧 은퇴인데 어쩌지? 하고 막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시도해 보면 돼요.
물론 아직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더 빨리 준비하면 좋고요. 중요한 건 나만의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두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년이 됐을 때, 이제 끝이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이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몰락의 시나리오로만 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보도록 해요. 작은 실천부터 당장 해보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가장 빠를 때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어제까지는 열심히 출근했지만 내일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에 또 한 발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랄게요. 힘내봅시다. 우리 아직 할 수 있어요.